네, 3.1절에 간첩이 나타났습니다. 네. 야, 에, 세상이 망하려나 봐. 간첩이 아주 그냥 설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간첩이 하는 얘기를 네. 방송사에서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간첩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3.1 운동하는데 통일을 말하는 놈이 어딨어. 그리고 뭔 소리야, 이게. 여기에도 무슨 자유를 갖다 집어넣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그 일본이나 이 어떤 일본의 태도라든지 3.1절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안 밝혔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가 진짜 간첩이 아닌가. 일본을 위해 있는 게 아닌가. 일본은 뭐 새로운 파트너고, 북한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윤석열 발언에 대한 칭찬을 할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자위대 세로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만 올인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충격적인 거긴 한데. 너무 소름 끼쳤어요. 네, 소름 끼친 거긴 한데, 저는 이 안에 뭔가, 이 안에 메타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몰고 가려고 하는 메타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또 돌을 던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하얼빈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은요,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한 번도 우리 교과서나 어디에서도 주장돼 본 적이 없는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행안부가 이따위 공식 기사를 내놨다가 이걸 없앴어요. 공식 SNS에 3.1운동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미쳤나봐요. 이거는 진짜 제정신인가. 대한민국에서 4년제 아니지.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행안부에서 공식 사이트에 올린다고 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뉴라이트들과 역사 왜곡에 가담해 있는 간첩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부 안에서 행사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 방송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자유대에 분노하고 막 여기에 분노하는 것보다 지금 윤석열의 지금 있는 이번에 3.1절 연설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전략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윤석열이 말하는 이번 연설의 특징을 연합뉴스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관을 만든다. 30년 만에 손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그 통일관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게 뭐냐면 남북 간의 일종의 연합국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교, 그러니까 내치는 각자 하고 행정과 내치는 각자 하되 외교나 국방에 대한 것들만 남북 간이 합쳐갖고 연합국가로 간다.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 내지는 한민족이 됐든 통일조선이 됐든 뭐 어떤 이름이든지 좋은데 그러한 한민족이 합친 상태에서 일종의 남북한 연합을 통해 갖고 이 통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30년 전에 세웠는데 뜬금없이 이거를 계승하되 윤 정부만의 통일관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건 작년에도 없었고 그동안 윤석열이 해왔던 어떠한 공약에도 없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뭐다? 윤석열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북한의 체제 변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담으면 우리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개방을 하고 북한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 형태를 취하면 대화를 하고 통일에 단계적으로 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일종의 의원 내각제 형태의 권한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 위원장 중심 체제로 돼 있는 국가 형태를 민주적인 형태, 자유민주적인 게 겉으로 보겠죠. 지금 여기서 선거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숨어있던 반북한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국회 형태를 만들어 갖고 인구 비례비로 해갖고 총선을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국가가 의회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외교와 국방에 관한 내용들을 통일의회에서, 남북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 각자 자치적인 행정, 각자 국가 알아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상 내각제로 가겠다고 하는 큰 그림인 거야. 애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끌고 온 애들이 보수입니다, 보수. 즉, 이게 변절한 김영삼이죠. 변절한 김영삼과 노태우가 대를 이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남북한 연합 통일론이었어요. 근데 공동체 통일. 네,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 자체의 근간은 뭐냐면 남북 공동의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던 진보 정권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원 내각제 내지는 뭐 분권형 그 대통령제 같은 걸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내치만 대통령이 하고 국방 외교에 대한 권한은 의회로 넘겨져 버리는 수순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을 윤석열이가 갑자기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즉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거지. 심지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발표를 연내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윤석열이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의원 내각제를 위한 개헌 발의를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면적인 의원 내각제가 안 된다고 하면 분권형, 대통령하고 의회하고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아까 하는 걸로 행정만 대통령이 하고 외교하고 국방은 의회가 한다는 방식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나라 정치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윤석열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지는 게 북한이 이미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원래 북한이 3.1절만 되면 대대적으로 일본을 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에 대한 얘기들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저기 온다 그랬잖아요. 그 네덜란드에서 투자 자문하고 일본도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북한 속보에 보면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과 정상수교를 하기 위한 대사관 설립을 위해서 그쪽에 있는 외교관과 책임자들을 북한으로 대거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외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안에서는 이런 분석을 안 해주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육자회담을 통한 남북한 연합 통일에 대한, 이게 남북한 연합에 대한 통일론이, 한반도 관리 방안이 사실상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 자, 가장 당면에 있는 문제는 비핵화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는 데는 지금 주변 6개국과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 북한의 목적은 핵을 터뜨려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립되어 있는 상황, 경제 위기, 외교 고립 등을 이 핵을 일종의 카드를 통해, 외교적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 갖고 전환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 북한이 뭐 터뜨리면 지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그걸 굳이 터뜨리자고 저걸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핵화를 북한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봐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쏘고 맘 놓고 까는 거예요. 내가 일만한 핵전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뭘 요구하느냐? 이거 제 분석이 아니에요. 이 공인돼 있는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대 안전 보장을 통해 가지고 한국 주도의 남북 연합 연방을 만들고 이 남북 연합 연방에 대한 체제 보장을 미, 중, 러일, UN, EU 등의 국제기관이 다자체계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로운 왕래 교류, 경제 교류, 외교적인 통합 노선을 이뤄낼 수 있는 연방 국가만 유지를 하면서 체제,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수상을 하든 종식으로 통령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체제 보장은 남북만이 합의로는 안 되니까 유엔과 국제기관 모두가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핵화 선언만 해주게 되면 북한의 체제 보장을 미중 러일과 유엔과 EU와 기타 모든 국가들이 해줌으로써 최소한 김정은이 참수당하거나 모가지 날려거나 정권을 날리게 되는 이러한 사태는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경제적인 개방, 그걸로 통한 수혜는 각자가 알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이라든지 유태인 자본들이 한국보다는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자원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갖고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앞으로의 신규 투자를 이런 방안 안에서 북한에 집중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상 외교적 주권 또는 이런 것들을 연방제라는 이름하에 뺏겨버린 상황에서 이 영원히 한반도 안에 남쪽의 섬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도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교적 협상하에서. 그래서 이거를 일본과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다 힘을 합쳐갖고 한국 니네만 도장 찍으면 돼라고 하는 상태에서 5대1 상황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구한말 이상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일종의 확신을 이번 3.1절 발표를 통해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연내 발표를 하겠대잖아. 그럼 연내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의회를 만드는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뽑아 놓잖아요. 만일 지면 연내에 다시 국회 해산하고 다시 개헌의회라고 해서 다시 구성하겠다는 다시 구성하겠다고 하는 수작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현재.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에 빠져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영국이요. 영국은 유럽연합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영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간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겠군요. 이런 움직임 때문이었겠군요. 영국은 단독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여왕 살아있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눈치 게임 해가지고 여왕이 먼저 간다 뻥 하고 터뜨렸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간에 잠깐 1, 2년 정도 미국이나 영국을 가잖아요. 거기서 초청해주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초청해주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 나라에서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경비 다 대주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나라에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친미파, 친형파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고 나서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어디로 가셨죠? 미국으로 갔죠. 영국으로 가셨죠. 아, 영국으로 영국으로 가셔가지고 먼저 갔죠. 일주일 동안 내리 잠만 주무셔가지고 이호 여사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걱정하셨다는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영국도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인, 차기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앞장서가지고 탈북민들을 굉장히 독단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영국에 누가 가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가 있어요, 영국에. 김경수 도지사 네. 영국 가 있죠. 경수지사 영국 가 있습니다. 1년짜리 예. 1년짜리 가 올 있죠. 8월까지거든요. 작년 8월에 가셨어요. 런던 정경대 초빙 교수 직함으로 가셨는데 저는 이 모든 거에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국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도 하세요. 아니, 남북한이 동시에 국회의원을 뽑으면 인구 비례로 뽑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5,300만 가지고 300명이라고 치면 저쪽은 2,600만이니까 한 150명 남짓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남한이 그걸 주도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쪽 애들은 뽑아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100% 합쳐진 대로 움직이는 놈들이죠. 거수기나 다름없는 애들이에요. 지금 저기에서 북한 안에서 야당이 생길 수 있습니까? 공산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99%가 김정은 말을 듣는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북한 안에서는. 그럼 그쪽 150명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 있는 애들이요.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지만 얼마로 180대 120으로 여소야대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저쪽 애들 150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120놈이 거기에 거애네들하고 손을 잡고 정책을 맘대로 쪼물딱쪼물딱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쪽 안에 180석이지만 저쪽 애들은 270석이에요. 못 이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통일 내각이 왜 위험한 거냐면 이 통일 내각의 배후 안에 진짜로 남북한의 공동의 이득을 생각하고 아니면 제대로 된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라 그러면 남북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정상적이고 우리 한민족을 위한 방향으로 가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야 남북이 합쳐지는데 저쪽에 있는 애들 중에 100명은 우리 식구란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의회가 돼도 쟤네들하고 손을 잡으면 지금 남한에 있는 정책이나 의원들 이거 다 뒤집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외교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국방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실이 아니란다라는 걸 믿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그리고 지금 있는 윤석열의 꼬붕들이 결국은 1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만일 얘네들이 억지로 해갖고 막 나중에 선전 뭘 해가지고 개헌의회를 하니 통일 내각을 하네 어쩌니 지랄을 해가면서 나중에 북한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진전 있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돼버린다고 치면 말 그대로 자주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의 이 3.1절에 나타난 이게 3.1절에 할 얘기가 아니잖아. 네. 통일 관련된 얘기나 무슨 뭐 정치 체제 관련된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이 얘기 자체가 저는 엄청 공포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총선에 만일에 200석 이상을 못 얻게 돼. 아예 200석 이상을 우리가 못 얻게 되면 네. 개헌을 할 수 있는 힘이 빠지게 되면 100석만 가지고도 이것들은 개헌하겠다고 나서겠구나. 통일 내각하겠다고 나서겠구나라는 계획을 미리 말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요, 도장을 찍어주고 식민지가 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조선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식민지가 되면 총칼에 굴복했어요. 강제로 병합을 당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요,
도장 찍어주고 나라를 뺏겼어요. 그것도 위조된 도장을 찍어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국가라고 치면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신하 새끼가 갑자기 도장을 찍어갖고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더라도 왕이 이거 안 되라고 선언하고 국민들이나 어떤 매국노 새끼가 그따위 도장을 찍어서 하고 조져버리면 나라가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넘어갔다는 얘기죠. 왜? 그 이후에 그 도장을 찍었던 매국노들이 사실상의 기득권이 돼가지고 국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지 멋대로 운영하는 거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법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 왕이 무능하고 왕이 다 인정한 내용이다라고 백성을 설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문서 사기를 통해 가지고 자국을 뺏기고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 전문가 새끼들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아직도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김구 선생이 그 남긴 많은 어록들이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건 뭐 내 단 한 발의 총알만 있더라도 그 안에 배신자들을 처단하겠다라고 뭐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김구 선생이 하셨다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뭐 백범일지나 그분이 남겼던 어떤 어록이라든지 주변인들한테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돼요. 한 발의 총알로 배신자를 처단하겠다 이 얘기는 없는데 실제 어록에 있는 말씀으로는 뭐가 있냐면 외적은 퇴각했으나 요거 원문 그대로입니다. 김구 어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외적은 퇴각했으나 보이지 않는 외적이 금일 정치가라는 미명 속에 살고 있다. 외놈에게 하던 버릇을 미군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 오늘날 세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언이라고 저는 3.1절에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 이대로 가게 되고 언론이 계속 얘네들을 씹어주고 지금과 같은 무도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게 다 준법이래요.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놈은 300만 원 받고 23억을 해먹어도 조사를 안 받지만 7만 8천 원으로도 지금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얘네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 길들여져 버렸거든요. 예전부터 고종 황제가 이거에 대한 그 문서 도둑 맞은 거를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셨을 때 시해를 당하셨잖아. 사실상 독사를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3.1운동이 일어나고 일제가 했던 일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유화 정책으로 정책을 돌리고 일본에 볼모로가 했던 영친왕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영친왕한테 매년 6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후원금을 주면서 일본의 정책에 동조하도록 백성들을 설득하도록 꼭두각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꼭두각시를 앉혀놓고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파의 관료들이 나라를 일본을 위해서 개판으로 돌리면서 이게 다 왕이 허락한 일. 이게 다 합법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한거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됐었고 임시정부에서 투쟁을 해야 됐었고 그 임시정부에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수없는 항일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국의 지위를 갖고 들어왔을 때도 이 땅에 남아있는 기득권 관료들의 이관질과 장난질을 통해 가지고 미 군정한테 이 우리나라의 권력을 송두리째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국진당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는 선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돌을 던져서 불을 질러서 구테타를 해서 또는 윤석열한테 누가 김정일처럼 총을 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하고 또 똑같은 정치 체계와 기득권을 타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나라에는 또 일제시대와 같은 역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얼마나 위험한 경고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점을 3.1절 내내 연휴 기간 내내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폭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저놈들은. 이미 이번 선거 지들이 이겼다고 거짓말 쳐가면서 안에서 수없이 많은 협잡질을 하고 있으면서 지들도 알아요. 이대로 가면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결국 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이미 외세를 끌어들여서 외놈들과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갖고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한 일종의 방법을 윤석열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달 안에 있을 뭐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상황, 다음 달에 있을 무슨 뭐 5개 항모의 뭐 한반도 전개, 저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윤석열이 이미 합의를 보고 일본과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하고 손을 잡고 한반도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작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빨리 이 종식을 4월 안에 총선을 통해서 4월 10일 날 총선을 통해서 끝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까지는 송 작가가 3.1절을 기념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위대 새로 드림 뭐 이거 갖고 말이 많은데요. 요거는 시선 돌리기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이 이런 거 한두 번 봤어요.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시선 돌리기 한두 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윤석열은 총선 패배 이후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